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네,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21일 1.1 사태. 52년 전에 김신조와 31명의 1,240 특수부대원들이 박정희 목을 따라 하시다 라고 왔던 그날인데 예, 조만간 우리는 이제 곧 각자 개별 비자를 받아서 북한의 비자를 받아서 북한을 방문하겠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을에는 뭐 아버님 고향 평양. 그리고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좀 냉면 먹었는데. 냉면이요? 네. 야, 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네. 이성권이 재작년 2018년 그 당시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최태원 회장, SK 회장 등 냉면 먹고 있으니까 옆에 턱하니 와서 어이, 그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 라고 했던 그 이선권이가 갑자기 외교 부장이 됐어요. 외교상이 됐어요. 외상.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외상이 담당하는 게 비자 발급 아닙니까? 비자 발급 뭐 잘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왜 대한민국 정부는 이게 미친 듯이 북한 관광 2020년을 북한 관광의 해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그건 뭐 저는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가장 큰 목표는 네. 김정은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의 그 숨통을 틔워주는 거에 있었는데 네네. 이성근이의 그 분노한 말 속에 네. 그 김정은이의 요구 조건이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 자식들아, 너 이재용이 최태원이 이 새끼들 뭐 돈 집에 니들만 돈 쌓아놓고 수백조 있다며. 인민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인민의 고열을 빨았다는 건 홍영표 네네. 집권 여당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뭐 돈 번 게 뭔 이유가 있냐? 네.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고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은 고열을 빨아서. 그거는 김정은이도 생각이 똑같아요. 이성건이 그렇고. 예. 최태원이 야 이재용이 이 새끼들 말이야 우리 탱크 유경수 탱크부대 몰고 가면 서울역에 부들러 세워놓고서 인민재판 해버릴 것보다 이 자식들 어디다 대고 지금 수령님 혁명성지 평양에 오는데 돈보따리 들고 와야지 말이야 뭐 무슨 그 관광 안내 팁이나 좀 주고 이 새끼 지금 이게 여기 어딘 줄 알아? 냉면 넘어가? 냉면 먹고 넘어가니? 아니 그 농담할 때가 아니고 예. 왜 그러면 네. 정부가 이러느냐? 네. 숨통을 터줘야 되는데. 네. 이게 그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다 지금 2중, 3중, 4중으로 지금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북한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개성공단 금강산 이게 보면 어쨌든 그동안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9년 말까지 문재인 정부가 그거 못 열어서 안달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금강산은 특히 예. 문정인이가 네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뭐 뻐꾸기 날리면서 네네. 한 얘기가 네. 지도자 종지 네. 수령님 네. 하노이 회담 북미 네. 그 사람도 꼭 북미라 그래. 왜 미국도 안 그러고 북미라 그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세요? 혁명의 성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기만 하면 네. 금강산은 네. 우리가 그건 빼내가지고 이건 현금 캐시카우 2개 아닙니까? 북한이 그렇죠.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해줄 거고 네. 개성공단도 미국 놈들이 지랄하지만 우리가 뭐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다 안 되는 게 네. 그 유엔 안보리 제재 2321호는 네.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에 네. 북한 내 사무소 및 네.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한다. 2016년 11월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2016년 2월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는데 네네. 열지도 않겠지만은 네. 그 만약에 우리가 뭐 어거지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유엔 사령부에서 통과를 안 해주는데 통과해서 그냥 밤에 몰래 또 가서 개성공단이 열더라도 네. 유엔 안보리 제재 2321호에 의해서 네. 북한 근로자들의 급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송금망식으로는. 네네. 그러면 이제 돈 푸대에다가 싣고 가가지고 그렇죠. 가든지 초코파이를 그냥 뭐 이제 10톤 트럭 뭐 200대에다 싣고 가든지 해서 현물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뭐 불가능한 거는 지금 뭐 21세기 뭐 안 될 거는 알고 그럼 금강산을 지금 네. 금강산에 또 목을 맸잖아요. 예. 금강산에 이제 문재인 두 분이 네. 목을 매가지고 하는데 네. 이거는 네. 유엔 안보리 제재 2094호 위반이에요. 네. 그래서 2013년 3월입니다. 이건 벌써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1993년 그 NPT 탈퇴 예. 그리고 2006년 핵실험 뭐 네. 이렇게 하고서 1718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뭐 지금 1718에서 지금 벌써 2094, 2321 뭐 막 넘어가고 있는데 네.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 가능성이 있는 네.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을 금지하고 네.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 북한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벌써 나오는 이제 벌크 캐시라는 조항이 나오잖아요. 그 벌크 캐시 우리 좀 말로 벌크라 캐시라는 게 그야말로 돈보따리 큼직한 걸 네, 얘기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큰 현찰 더미를 예. 북한에 제공하는 걸 이제 하는 건 금지한다 그러니까 네. 그 현대 아산이 네. 그 무슨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네네. 그 뭐 $10,000, $100,000 네네. 뭐 이게 돈을 넘겨주는 거 이건 불과 네. 2094호. 네. 그 다음에 현대아산이 뭐 우리은행하고 손잡고 와서 우리은행 금강산 지점을 해서 거기서 뭐 저 입산료 받아가지고 네네. 북한에 넘겨주고 네네. 이것도 안 되고 하니까 네. 네. 지금 문재인 그 문정인 그리고 김연철이라고 저 통일부 장관 한다는 그 친구가 생각해낸 게 예. 개별 관광. 민간인의 개별 북한 관광을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 북한 비자 받아가지고 받아서 가라. 이거 아니에요? 비자는 어디서 받나? 예? 비자는 어디서 받나? 아 비자요? 아 중국 가서 저기 북한의 저 대행사에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의 서른이라는 네. 국회의원이 네네. 지금 개성 관광을 하자. 네. 금강산은 뭐 버스도 돼야 되고 뭐 하고 하지만은 개성은 뭐 저 서울서 출발하면 버스 전세 버스 가동하면은 당일치기 가능. 당일치기도 갔다 오고 네. 하는데 왜 이걸 막냐 그랬더니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네. 그 미국과 협의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이 총독이야 네가 이놈아? 뭐 총독에 일본 순화처럼 코수염해갖고 일본계 미국인인 뭐 근데 서른이나 김현철이 또 근데 청와대도 또 발끈했잖아요. 아 통일부도 발끈. 통일부도 발끈하고 다 발끈하는데 예. 이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할 일이 아니고 네. 미국 해리스 대사한테 네. 가서 지금 바지가랑이 붙잡고서 좀 한번 우리 좀 하는데 해달라고 예. 살살살살 달래도 지금 안 될 판에 네. 허가권자인 네. 자 이때 미국은 어떤 미국이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이 결정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유엔사를 통해 가지고 네. DMZ의 문을 열어주는 거는 정전 체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 소관사항인 거예요. 유엔 사령부 소관사. 유엔 사령관 누굽니까? 유엔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리스 대사한테 가가지고 정말 아베처럼 골프도 치고 뭐 하고 하면서 우리가 또 그건 건 또 원자력 안전협 정도 있는데 해리스 대사로 이렇게 열받게 하면 해리스 대사 해주나? 이런 우리 민족끼리 지금 하자는데 그런 그 친미적인 발언을 하다니. 아니 친미적인 게 아니고 한반도를 둘러싼 유엔 안보리와 이 정전 체제라는 게 해리스 대사가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네. 해리스 이 새끼 코수염 기른 놈이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결이 될 일입니까? 그리고 예. 이게 참 애매한 게 네. 2094호에서 네. 이게 다액의 현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네. 이제 문정인 이제 꼼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무슨 볼크 캐시를 봉투에 현대 아산에서 네네. 뭐 입산료 1인당 뭐 300불씩 받아가지고 네네. 그걸 뭐 무슨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쏴준 것도 아니고 네네. 이제 꼼수는 이제 중국의 무슨 관광 무슨 회사에 가서 단둥 가서 그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해가지고 뭐 하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벌크 캐시냐? 개인이 황태순, 김영광의 개인이 가서 중국 관광 상품을 사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데 네. 이게 왜 유엔 안보리 대상이냐? 그건 유엔 안보리 회원국 하시는 말씀이고 네. 벌크 캐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간 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자 니들이 오늘 북한 관광회를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네. 북한 관광을 해갖고 10만 명을 보냈는데 네. 10만 명당 1,000불씩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럼 1억 달러다. 1천억 원의 벌크 캐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승인할 수 유엔 안보리가 승인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벌크라는 개념 자체를 갖다가 그것이 예를 들어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크 캐시가 이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벌크 캐시에 몇 달러까지가 벌크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오롯이 유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재무성이 샅샅이 뒤지고 있잖아요. 네. 달러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노총과 뭐 이쪽 등등등등 한 사람 그 중에 한 10만 명만 갖다 칩시다 1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 때마다 1,000불씩만 썼다고 합시다. 그럼 딱 1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억 달러면 한 사람이 그만 십시일반으로 쪼개기식으로 쪼개서 갔다 하더라도 미국과 유엔이 보았을 때는 1억 달러를 갖다가 대한민국이 준 거기 때문에 벌크 캐시입니다. 이 판단은 오로지 미국이 하는 거죠. 미 재무성이 합니다. 해리스 대사가 하는 셈이지 뭐.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당판에도 쪼개기 후원금 있잖아요. 쪼개기 후원금 있죠. 선관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불법입니다. 네, 불법이죠. 네. 쪼개기 김정은 후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 불법에 대해서 해리스 대사가 아니라 그러면 해리스 대사를 좀 설득을 해가지고 아이 저 해리스 대사 대통령 부르고 밥도 좀 먹으면서 아니 이놈들 이렇게 굶주린 늑대들인데 고깃덩어리 좀 던져줘가지고 우리가 이거 저 사실은 이놈들 좀 미국하고 협상도 하고 좀 그때 하노이처럼 또 속여가지고 한 번 더 그렇죠. 불러가지고 한번 두들겨 팰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우리 못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우리가 뭐 그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러느냐. 저 하도 뭐 미사일 쏜다, 뭐 핵 개발한다 그러니까 좀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걸 갖다가 뭐 해리스를 그렇게 하면 되나? 그리고 저는 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마침 최근에 보니까 북한의 그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태영호 예저 주영공사죠. 주영공사 보면 그 좋은 분석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딱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김영철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의 주역이 김영철 군 출신 아니었어요. 그러다 그것이 다시 이용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다시 또 보면 군 출신의 이성건으로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태영호 씨 얘기는 뭐냐니까 외교성 그쪽의 외교 관료들, 전문 테크노크라트들은 철저하게 통미봉남 남쪽은 완전히 제껴놓고 그다음 미국하고 직접 얘기해서 시간을 끌면서 미국이 지칠 때까지 한번 시간을 갖다 끌면서 협상하자는 것이 외무성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쪽 통전부 계열, 그러니까 군부 쪽 계열은 저거래요. 처음 들어봤는데 통미통남이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이라는 존재도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한국을 디립다 흔들면 한국이 알아서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든지 미국의 코털을 뽑든지 한다. 양쪽을 동시에 흔들어야 된다. 보다 좀 강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선권이가 지금 외무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보면 미국하고 긴장을 더 고조시킬 텐데 그 뻔한 건데 그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철, 문정인, 정세현 이런 친구들은 뭐냐니까 지금도 여전히 보면 우리 민족끼리 뭐 이 얘기만 계속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험악해지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공룡불 정도가 아니라 통미통남하는 통정부에서 봐서는 한국을 후려치는 그렇죠.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오늘 저 단국대 명예교수인 김학춘 교수께서 이제 한국 남북한 문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그렇죠. 이렇게 모독을 당하면서까지 남북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렇습니다.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북한이 과연 비자 주면서 오라고 입국 사정 주면서 비자 주면서 이 한국이 하는 이거를 허용하겠냐? 근데 이 문정인 씨는 유엔 제재를 안 당해봤잖아요. 유엔 제재를 안 당해보니까 북한은 이게 무망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해리스를 꼬셔가지고 저 우리 강경화하고 해리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 북한 또 뭐 지금 대화에 뭐 좀 만약에 북미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면 둘이 나와가지고 해리스가 옆에 있는데 강경화가 자 북한 뭐 관광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뭐 양해를 해주겠다는 거 하고 있어서 소규모로라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출발하는 거는데 저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얼굴 시퍼렇게 나와가지고 또 시골 아저씨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뭐 개별 관광은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미국 대사가 총독인데 총독이 안 된다 그러면 북한이 벌써 알아차렸지.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너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려항공 여자 승무원들이 베이징에서 비행기 타고 올 때 좋은 화장품 뭐 고급 화장품 유엔 안보리 제재된 그거 중국 공항에 와서 그 세관에서 다 까본다는 거예요. 핸드백까지 까는 양반인들인데 그리고 1월 14일 날 지난 1월 14일 날 미 재무부가 1월 14일이면 딱 일주일 됐네요. 북한의 난강 무역회사하고 북한 이 해외 근로자들을 뭐 들락날락하는 베이징 숙박소 두 곳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한 거예요. 난강 무역회사의 해외 자산은 언제든지 동결할 수가 있고 이 회사와 거래할 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라고 한 거. 미국이 트럼프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저기 싱가포르 뭐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는 하나도 다 단출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안보리 제재를 당해오면서 그리고 작년엔 또 이것도
정권 바뀌면 뒤져야 되겠지만은 그 정재유 그 네. 한적하느라고 얼마나 또 애쓰셨어요. 예. 저 장군님께서. 그렇죠. 지금 이 판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미국이 눈을 부라리고 근데 중국 좀 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요새. 중국은 뭐건 특별한 건 안겠잖아요, 북한하고. 그래, 그러니까 북한 하니까 좀 네. 봐주고 있는데 그 힘도 없는 문재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눈찡긋찡긋 해가지고 뭐 북한이 비자 발급해가지고 동포요 뭐 수정님 품으로 오라 뭐 이거 10만 명 우리가 뭐 무슨 북한 관광해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도 강한 철퇴가 자기들 머리 위로 올라올 걸 아는데 그 김정은이 이성건이 정은이가 하노이 가서 쇠파이프로 얼마나 맞았고서 허이허이 기차 타고 저 올라오는데 정말 김정은이 나쁜 게 아니라 김영광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나 오늘 저 추석 때 한번 고향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또 그 꿈을 갖다가 찬물로 확 끼웠네. 자, 지금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보면 문재인과 그들은 그저 그 김정은에게 현금 갖다 주려고. 그 갖다 주기 위해서 그 모진 애를 쓰고 있는데 참 무망한 일입니다.